반갑습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다띠 선생님들. 저는 안동에서 13년째 사주상담을 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사생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마음이 놓이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어디에서 새는지 모르게 빠져나가고 자녀가 자리를 잡아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이제는 내 노후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 일이 생기면 또 내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숨이 막힐 것 같던 여름도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낮에 열기는 남아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1969년생 기후생 다띠 선생님들의 2026년 9월 정유월 운세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다른 띠보다 기후생 선생님들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태어난 해의 유와 이번 정유월의 유가 다시 겹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유가 겹친다고 좋은 일이 2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꼼꼼함과 판단력은 더 살아나고 반대로 예민함과 완벽주의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그 차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집이나 땅을 매도하고 계신 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문서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귀인 띠 3분과 부딪힘을 줄이면 좋은 띠 3분, 행운의 숫자 7개와 기후생 선생님에게 맞는 개운법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가장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도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1969년생 기후생 선생님들의 9월은 지난 8월과 연결해서 보셔야 더 잘 이해됩니다. 8월 병신월에는 신금이 들어왔습니다. 신은 가을의 첫 문을 열면서 아직 거친 부분을 잘라내고 상반기에 버려놓았던 일 가운데 앞으로 가져갈 것을 선별하는 힘이 강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도 지난달에는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 이 사람과 더 가야 하나, 이 집을 이제는 팔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품목을 줄일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수익 난 것을 정리할지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정유월은 한 단계 더 세밀합니다. 신이 거칠게 골라내는 금이라면 유는 이미 다듬어진 금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남길지 정했다면 이번에는 그 남겨진 것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실제 매매 가격으로, 사업은 순이익으로, 직장은 성과와 평가로, 사람 관계는 약속을 지키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은 막연한 기대보다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태어난 해의 유와 이번 달의 유가 다시 겹칩니다. 유유가 반복되면 꼼꼼함이 강해지는 대신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지, 조금만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한 일인데도 흠 하나를 찾아 마음에 걸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달 기후생 선생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결과가 왔는데도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후라는 글자를 보면 기토는 잘 가꾸어진 땅처럼 세심하게 관리하고 현실적인 생활을 챙기는 힘이 있습니다. 유는 안에 있는 것을 선별하고 다듬어 가치를 높이는 금입니다. 그래서 기후생 선생님들은 허술하게 넘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돈이든 일이든 사람 관계든 어느 정도 기준이 분명한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고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병오년은 기토 입장에서는 불이 흙을 생해주는 흐름이라 명리적으로는 배우고 받아들이고 보호받는 인성의 움직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격이나 서류, 공부, 경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기반을 다지는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너무 강해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기준에 지나치게 기대는 모습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9월 정유월에는 정화의 세밀한 생각과 유금의 결과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생각만 하다가 실제 행동을 늦추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기토에게 유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꺼내놓고 경험을 상품이나 성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런데 정유월의 정화가 지나치게 생각을 키우면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100번 해놓고도 아직 부족하다고 미루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뒤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확인했다면 실제 행동으로 넘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운세를 보면 정유월은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정확한 마무리가 보기 되는 달입니다. 새 일을 10가지 버리는 것보다 이미 시작한 일 2가지를 제대로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가격과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잘 안 되는 부분을 줄이고 자녀에게 지원할 일이 있다면 금액과 기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평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줬으면 하고 가족이 내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커지면 작은 말에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상대가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나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 내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의 9월 재물운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필요한 만큼 남기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선생님들은 원래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에게는 아끼면서도 자녀나 손주, 배우자에게는 큰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가족 지출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 보내기보다 왜 필요한지를 확인하십시오. 사업자금인지 생활비인지 일시적인 문제인지 반복되는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계속 같은 이유로 돈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부모가 계속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 자녀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후자금은 따로 보호하십시오. 58세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 분도 많지만 앞으로 수입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가정만 가지고 돈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앞으로 연금과 생활비, 의료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노후가 안정되어야 가족도 오래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돈을 버는 일 못지않게 통장 정리도 중요합니다. 계좌가 너무 많다면 각각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구분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은 통장이나 적금, 보험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정리하는 일을 시작하면 꼼꼼하게 잘할 수 있으니 이번 달에 재산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은 수익을 숫자로만 보지 말고 실제 실현된 돈으로 남겨보십시오. 계좌에 수익률이 높게 찍혀 있어도 팔지 않으면 아직 내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충분히 오른 자산은 일부라도 정리해 비상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9월은 평가이익을 실제 자산으로 바꾸는 생각이 필요한 달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난 종목에서는 완벽한 본전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딱 이 가격만 오면 팔겠다고 생각하며 몇 년씩 묶여있는 자산이 있다면 현재 상황을 새로 평가하십시오. 처음 투자할 때 생각했던 이유가 아직 있는지, 기업이나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의 최선이 과거의 본전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달 기후생 선생님들은 남과의 비교 때문에 돈을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닷띠의 유기운이 겹치면 내 결과와 남의 결과를 비교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디에 투자해서 벌었다고 하면 내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고 지인이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내 집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에서 비교는 거의 항상 과욕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수익은 그 사람의 조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신용카드와 대출도 점검하십시오. 카드 결제가 너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면 한두 장으로 줄이고 대출이 있다면 금리와 상환 조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투자 수익을 노리고 대출을 더 늘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유월은 겉으로 커지는 자산보다 순자산을 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친한 사이일수록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지면 관계가 상합니다.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시기만이라도 문자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선명한 기록이 오히려 좋은 관계를 오래가게 해줍니다. 이제 기후생 선생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문서운과 집, 땅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유월은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달입니다. 본인의 유와 월의 유가 겹치기 때문에 가격과 조건을 아주 세밀하게 따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 쓰이면 좋은 협상이 되지만 지나치면 완벽한 조건만 기다리다가 매수자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오랫동안 내놓은 분이라면 이번 달에는 최고가를 목표로 하기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가격을 정해보십시오. 최고가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순간에는 그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세금과 중개비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가 남으면 괜찮은지 다음 거처를 마련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매수자가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금액보다 조금 낮다고 바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자금 일정과 잔금 조건도 같이 보십시오. 가격은 조금 낮아도 잔금이 빠르고 조건이 깔끔한 매수자가 더 좋은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높게 부르면서 잔금을 지나치게 미루거나 조건을 자꾸 붙이는 사람은 나중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작은 흠을 잘 발견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볼 때 유리합니다. 이번 달에는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뿐 아니라 관리비 정산과 수리 책임, 비품을 두고 갈지 가져갈지, 집을 언제 비워줄지까지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 정도는 서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부분이 나중에 가장 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큰돈 들여 새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을 줄이고 집의 실제 장점이 잘 보이도록 하십시오. 특히 주방과 욕실, 현관처럼 매수자가 민감하게 보는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의 꼼꼼함을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다만 집이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필요 이상으로 수리비를 쓰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팔 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다시 넣으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수리와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땅을 매도하는 분이라면 지목과 도로 실제 활용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누군가 개발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자료를 직접 모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물려받았거나 형제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가족 간 가격 기준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매수자가 나타난 뒤 한 사람은 팔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 거래가 깨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얼마 이상이면 모두 동의하겠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토지가 너무 오래 묶여 있다면 보유 비용도 계산해 보십시오. 세금과 관리에 들어가는 돈,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활용 가치가 분명하고 기다릴 근거가 있다면 거래가 늦는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처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도 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합니다. 큰 부동산을 팔아 한꺼번에 현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어디에 넣을까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새로운 투자부터 찾지 마십시오. 매도 대금 중 앞으로 사용할 생활비와 세금, 비상금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큰 돈은 들어올 때보다 들어온 뒤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운도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달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다면 9월에는 상품을 늘리는 것보다 잘 팔리는 것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티의 유는 완성도와 품질에 강점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세밀하게 보고 고치는 것이 신규 상품 10개를 추가하는 것보다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한다면 메뉴가 너무 많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판매업이라면 오래된 재고가 공간과 자금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서비스업이라면 손은 많이 가는데 수익이 거의 없는 서비스를 계속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이번 달에는 선생님들의 정성을 돈이 남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격을 너무 낮게 받고 있는 분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은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손님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면서 정작 자신의 노동값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싸게 해주는 것이 항상 친절은 아닙니다.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가격을 받는 것이 결국 손님에게도 좋습니다. 오래된 거래처와는 미수금과 결제 조건을 점검하십시오. 친하다는 이유로 결제를 계속 늦춰주는 거래처가 있다면 이번 달에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는 일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거래 대금을 받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일이 아닙니다. 새 동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상대의 능력을 세밀하게 볼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이 사람이라면 잘하겠다는 평가가 지나치게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업 전에는 역할과 지분, 투자금, 급여, 그만둘 때 정산 방식을 먼저 적어두십시오. 좋은 관계라면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평가와 완성도가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을 정리해서 보여주거나 책임지고 있던 업무를 마감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말로 열심히 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문서와 결과를 남기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동료의 작은 실수가 너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당연히 고쳐야 할 부분인데 상대는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해결 방법을 같이 말하십시오. 이게 틀렸다 해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진다고 말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특히 후배나 자녀 세대의 일하는 방식을 너무 세세하게 통제하지 마십시오. 기후생 선생님은 결과를 잘 내기 위해 하나하나 챙기는 것인데 상대는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맡겼다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허용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보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이번 달 유유의 반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평소에도 사람을 보는 기준이 분명한 편일 수 있는데 9월에는 그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작은 단점이 크게 보이고 예전에 괜찮게 보였던 사람도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가를 구분해 보십시오. 한번 약속에 늦었다고 인연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와 반복되는 습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사람에게 잘해주면서도 속으로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만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오래 남습니다. 이번 달에는 주고 싶은 만큼만 주십시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해주는 것은 선생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험담이 많은 자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말이 상당히 날카롭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볍게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뜻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생활 방식의 작은 차이를 지나치게 문제 삼지 마십시오. 수건을 어디에 뒀다, 물건을 왜 정리하지 않았느냐 같은 작은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선생님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조금 눈 감아주는 것도 관계의 지혜입니다. 자녀에게는 지적보다 격려를 먼저 해보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은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고칠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내가 잘한 것은 안 보고 부족한 것만 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해야 한다면 그 전에 잘한 것도 하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정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계절이고 기후생 선생님들은 원래 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을의 건조함을 평소보다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명리적인 상징으로는 호흡기와 피부, 장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이 쉽게 마르거나 코가 예민해지고 피부가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은지도 확인하십시오. 장이 예민한 분은 찬 음식과 과도한 자극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실제 증상이 지속된다면 명리로만 판단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에게는 마음의 긴장도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면 잠을 잘 때도 머릿속에서 계속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걱정하다 보면 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자기 전에는 해결할 일을 더 만들지 마십시오. 특히 늦은 밤에 가족에게 중요한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돈 문제나 집 매매, 자녀 문제는 가급적 낮에 이야기하십시오. 같은 내용이라도 시간이 달라지면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깨와 목도 자주 풀어주십시오. 꼼꼼하게 일하거나 휴대전화를 오래 보는 분들은 상체에 긴장이 쌓이기 쉽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꾸준히 하십시오. 갑자기 운동량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정유월 힘을 보태줄 귀인띠 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띠입니다. 닭과 용은 서로 합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용띠 사람은 기후생 선생님이 세부적인 것에 너무 오래 머물 때 전체 방향을 다시 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사업처럼 큰 결정을 할 때 믿을 만한 용띠가 있다면 넓은 시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뱀띠입니다. 닭과 뱀은 함께 금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뱀띠 사람은 협상과 정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이 계약 조건을 꼼꼼히 보고 있다면 뱀띠는 상대의 의도나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잘 쓰면 사업과 문서 문제에서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띠입니다. 닭과 소 역시 금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띠는 기후생 선생님이 지나치게 완벽한 답을 찾느라 결정을 미룰 때 현실적인 기준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큰돈이 걸린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확인해주는 소띠가 있다면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달 조금 조심해서 상대하면 좋은 띠 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끼띠입니다. 닭과 토끼는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묘유충의 관계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토끼띠와는 작은 말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재산이나 돈 문제에서는 서로의 기준이 정반대로 느껴질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개띠입니다. 닭과 개는 서로의 말과 행동에서 서운함이 생기기 쉬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은 정확하게 말했을 뿐인데 개띠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띠의 강한 원칙이 선생님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에서는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쥐띠입니다. 닭과 쥐는 서로 생활의 속도와 기준이 다르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는 기후생 선생님은 정확한 정산을 원하고 쥐띠는 빠른 처리를 원하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거래한다면 날짜와 금액을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띠들을 무조건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생 나를 지켜준 토끼띠 배우자라면 그 사람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귀인띠인 용띠라도 늘 선생님의 돈을 노리고 무리한 투자를 권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주는 사람을 무조건 좋은 편, 나쁜 편으로 나누는 도구가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살아온 관계가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이번 달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의 행운의 숫자는 4, 11, 17, 26, 33, 38, 45 이렇게 7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날짜를 정하거나 생활 속 작은 선택에서 좋은 뜻을 담아 참고해 보십시오. 숫자가 로또 당첨이나 큰 재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기분 좋은 상징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가장 좋은 개운법은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곳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가 겹치면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거나 모든 통장을 하루에 다 정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서랍 하나, 통장 하나, 서류 한 종류씩 끝내십시오. 작은 완성이 계속 쌓이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개운법은 오래된 금속 물건이나 고장난 생활도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냄비나 고장난 가위, 오래된 전자제품처럼 계속 방치한 물건이 있다면 수리하거나 정리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과 돈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습관입니다.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면 용도를 적고 계약 이야기를 했다면 핵심 내용을 문자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런 작은 기록이 이번 달에는 상당히 큰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생님 자신의 장점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은 스스로 부족한 것만 보기 쉬운 때입니다. 내가 올해 잘한 일 3가지, 지금까지 지켜온 것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기운입니다. 이번 달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친 완벽주의입니다. 집을 팔 때 최고 가격, 투자에서는 최고 수익, 사업에서는 완벽한 손님, 사람 관계에서는 흠 없는 사람만 찾으면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선택은 있어도 완벽한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과 조금 양보할 조건을 나눠두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유월의 유가 기후생의 유와 겹치면 작은 실수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손해봤다고 계속 후회하거나 자녀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며칠씩 자책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고치면 됩니다.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충분히 얻은 것을 더 얻으려다 놓치는 것입니다. 집 매매가 적당한 조건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받겠다고 계속 버티거나 투자 수익이 충분한데 더 오르기를 기다리다 되돌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판단도 능력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이 이번 정유월을 잘 살아가는 핵심은 정확함에 여유를 더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보되 사소한 흠까지 완벽하게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돈을 계산하되 가족을 숫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평가하되 한 번의 실수로 2년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가격을 냉정하게 보되 선생님의 생활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십시오.
지난 8월 병신월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가운데 무엇을 남길지 생각했다면 이번 9월에는 그 남긴 것의 실제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번에는 매매가와 잔금 조건을 정하고 지난달에 사업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이익 없는 품목을 정리하십시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불편해하기만 하지 말고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9월 다음에는 10월 무술월이 이어집니다. 8월 신, 9월 유, 10월 술로 가면서 가을 금의 수령 흐름이 계속 깊어집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지금 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을의 정리와 평가 기운을 비교적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9월의 가치를 판단했다면 10월에는 그 판단을 실제 생활 속에 굳혀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매도 기준을 세우고 사업의 손익을 확인해 두십시오. 자녀에게 지원할 돈도 기준을 정하고 앞으로 가까이 할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다음 달에 일이 실제로 마무리될 때 선생님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준비가 바로 9월의 역할입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 이번 정유월은 선생님들의 꼼꼼함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실속 있게 보낼 수 있는 달입니다. 다만 너무 잘하려는 마음 때문에 좋은 결과를 눈앞에 두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내놓은 집과 땅에는 가격만 떠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계약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투자에서는 화면에만 보이는 수익이 아니라 선생님 통장에 안전하게 남는 돈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장사를 이어가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손님만 많고 힘든 장사가 아니라 수고한 만큼 제대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직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꼼꼼함이 주변의 신뢰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녀일 때문에 계속 마음을 쓰셨던 분들은 자녀가 자기 몫을 책임지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은 이제 조금 더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말만 그럴듯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선생님이 어려울 때 실제로 곁을 지켜줄 사람이 더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기다리던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고 재물 걱정이 줄기를 바라는 소원도 좋고 자녀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습니다. 남겨주신 소원이 좋은 시기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같은 1969년생 기후생 닭띠라고 해도 태어난 달과 날, 현재 지나가는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유가 반복되는 이번 정유월의 작용이 누군가에게는 재물의 정리로 누군가에게는 문서와 계약의 결정으로 또 다른 선생님에게는 직장과 인간관계의 평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의 9월에는 오래 고민했던 일에 분명한 답이 생기고 지켜야 할 돈은 안전하게 남으며 기다려온 문서는 알맞은 조건을 만나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걱정과 후회는 한결 가벼워지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